충돌의 진원지를 중심으로 불길이 번집니다. 불은 지나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려요. 폭발로 높아진 파도가 대도시를 덮칩니다. 그리고 지진이 너무 강해서 거대한 고층 건물들이 카드집처럼 무너져요. 우리 태양계를 방문한 역사상 최초의 성간 물체가 지구에 충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입니다. 이 성간 물체는 2017년에 발견됐지만 우린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해요. 소행성, 해성 또는 어떤 우주 문명의 우주선일까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오umuamua 이름 지었어요. 소 울음소리 같죠? 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속도는 초당 약 87km로 다른 소행성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 속도라면 미국을 3분 이내에 횡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행성은 약 2달 안에 지구에서 태양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로켓은 시속 27,000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어요. 미국을 횡단하는 데는 약 9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이 매우 진보된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 물체라고 추측해요. 좋아요? 그리고 물체의 모양이 이 이론을 뒷받침해요. 길고 좁은 것이 우주선을 닮았거든요. 약 800m 길이로 에펠탑보다 훨씬 더 커요. 과학자들은 오umuamua가 정말 누군가의 우주선인지 알아보기로 하고 여러 개의 전파 망원경을 겨눴어요. 만약 그 우주선의 문명이 통신을 사용하거나 그들의 기술로 우리를 스캔했다면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반응이 없었죠. 단 하나의 전파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주 문명의 이론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로 했어요. 이를 위해 우리는 빛을 사용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반사된 빛이죠. 알다시피 모든 물질은 다른 방식으로 빛을 반사해요. 예를 들어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돌이 있어요. 그건 거의 모든 빛을 흡수해요. 거의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아요. 카탈로그로 확인합니다. 수시예요. 물체의 크기와 재질을 알면 무게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체가 얼마나 많은 빛을 반사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망원경을 오umuamua로 향했을 때 그것이 철과 일부 단단한 암석에 해당하는 색을 반사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umuamua는 항상 번쩍였어요. 눈부신 섬광, 그 뒤 천천히 희미해지다가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회전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화살처럼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자리가 위아래로 움직이며 정신없이 회전했어요. 인공물체나 우주선이라면 그런 과부하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오umuamua는 여전히 온전해요. 이는 그것이 부서지지 않는 초강력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주선처럼 속이 비어있지 않아요. 하나의 단단한 몸체예요. 저처럼요. 이 물체의 놀라운 속도 역시 매우 신기해요. 일부 해성은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하지만 일종의 로켓 효과도 있죠. 우주선이 발사대에서 출발할 때 엔진에서 불꽃이 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 초마다 로켓은 산소와 연료를 혼합하고 점화시키고 엄청난 속도로 그것을 배출해요. 물리 법칙에 따르면 이것은 벽을 밀어내는 것과 같아요. 로켓은 배출하는 연소 가스로부터 위로 뛰어올라요. 로켓은 이런 방식으로 추진력을 얻고 가속해요. 해성은 비슷한 원리로 작용해요. 태양 광선이 해성의 표면에 닿아요. 얼음과 같은 가벼운 원소들은 증발하기 시작해요. 그 가스는 한쪽으로 향하고 해성은 다른 쪽으로 움직이죠. 마치 로켓처럼 해성은 증발하는 가스를 밀어내고 가속해요. 이 가스는 또한 해성의 긴 꼬리를 형성해요. 마치 거대한 바위가 가스를 뒤로 끌고 간 것 같아요. 공감되네요. 혹은 마치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면서 공기를 끌어당긴 것과 같아요. 하지만 오umuamua는 해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꼬리도 없어요. 해성처럼 로켓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속도까지 가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과학자들은 오umuamua가 예전엔 꼬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2017년에야 발견했지만 그건 1995년에 우리 태양계에 들어왔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도 태양 광선에 맞았어요. 우리가 이 소행성을 발견했을 때 이미 질량의 약 95%를 잃은 후였어요. 그냥 증발해버렸죠. 다른 과학자들은 오umuamua가 탄생하는 동안 다른 항성계나 성운에서 이 속도를 얻었다고 믿어요. 아마도 어떤 외계 행성과 다른 우주 물체의 극적인 충돌이었을 거예요. 충돌의 거대한 폭발 에너지가 길쭉한 파편을 우주 공간으로 내던진 거죠. 아니면 초신성 폭발이었을 수도 있어요. 별은 수명을 다하면 적색 거성이 됩니다. 별이 수백 배로 더 크게 부풀려진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별은 수축하고 엄청난 힘으로 폭발합니다. 그 폭발의 파장은 진원지에서 수광년 떨어진 곳까지 이동할 수 있어요.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하는 사건 중 하나죠. 그래서 초신성이 외계 행성을 산산조각 낸 것일 수 있어요. 그 조각 중 하나인 오umu아무아가 많은 에너지와 속도를 얻었고 지구를 향한 긴 여행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umu아무아가 계속 심하게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오umu아무아가 거대한 얼음 덩어리일지도 모른다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얼음은 H2O, 물이에요. 하지만 오umu아무아는 N2, 질소 얼음일 수 있어요. 5억 년 동안 성간 우주에 온전하게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태양계에 도착했을 때 질소 얼음은 태양 광선의 3분의 1을 반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오umu아무아가 꼬리가 없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거예요. 명왕성에서도 같은 질소 얼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해왕성의 위성 중 하나인 트리톤에서도요. 그러니까 오umu아무아는 비슷한 얼음 행성에서 왔을 거예요. 하지만 우주 탐사선을 보내야만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위해 프로젝트 라이라를 계획했어요. 문제는 오umu아무아가 태양계를 엄청난 속도로 떠나고 있는데 우리 로켓이 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란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이 우주 암석이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따라잡아야 해요. 그렇게 하려면 중력 기동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선 우주 탐사선은 목성 옆을 지나가요. 목성의 중력을 이용하여 가속하기 위해 가까이 지나가요. 그 후 탐사선은 태양을 향합니다. 그리고 우주 암석을 향해 새총처럼 발사하기 위해 가능한 태양 가까이를 날 거예요. 소행성에 도달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마이크로 프로브를 사용하는 거예요. 1000개 정도를 궤도에 올려야 해요. 그것들은 성냥보다 무겁지 않아야 해요. 각각 권투링 크기의 가벼운 돛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린 지상에서 강력한 레이저빔을 이 돛에 맞추어 쏩니다. 그러면 탐사선을 빛의 속도의 약 20%까지 가속하도록 해줄 거예요. 소행성을 지나치지 않기 위해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궤도에 진입하거나 그 위에 착륙해야 하죠.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면 우리가 따라잡기 전에 오umu아무아가 태양계를 떠나버릴 거예요. 이건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엔 이런 소행성을 우주 택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성간 소행성의 궤도에 진입하거나 심지어 그 소행성에 착륙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놀라운 속도로 우주를 계속 이동할 수 있어요. 이건 장거리 여행에 좋은 옵션이 될 거예요. 아니면 다른 항성계에 보급품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물체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오umu아무아만한 크기의 소행성과 충돌하면 나라 전체를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 바다 어딘가에 떨어진다면 고층 건물보다 더 높은 파도를 일으킬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런 물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부딪히는 거예요. 만약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체를 발견하면 그것을 향해 우주선을 보냅니다. 속력을 내요. 우주선은 소행성의 궤적을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각도로 소행성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주적인 규모로 볼 때 너무 많이 움직이면 소행성의 최종 목적지가 극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소행성이 지구를 지나쳐가기를 원할 뿐이에요. 또한 소행성에 통제된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같은 원리에 기초해요. 폭발의 힘이 소행성의 궤적을 약간 바꾸는 거죠. 아니면 거대한 바위가 더 작은 조각들로 부서질 거예요. 너비 24m 이하의 소행성은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우리 대기에서 완전히 타버릴 거예요. 24m에서 0.8km 사이의 소행성은 완전히 타지 않고 국소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더 큰 것은 매우 위험하게 여겨져요. 당연하겠죠? 공상과학 소설의 전통적인 방법은 소행성에 로켓 엔진을 장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우주 암석의 궤적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소행성에 대항하여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마치 우주 당구를 하는 것처럼요.